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원의 남강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문화 138쪽입니다. 이 글은 필립스 곡선에 관한 글이죠. 전체 5문단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이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계를 사회적 불행지수라고 한다고 씁니다. 물가 상승률 동그라미, 실업률 동그라미, 사회적 불행지수 네모,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죠. 물론 바람직한 경제는 불행지수가 낮은 경제이다고 씁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글쓴이 의견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역접 접속어 다음에 들어있다고요. 하지만 세모,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어느 한 가지가 낮아지면 쭉 몇 줄 긋고 여기서 끊어주고 낮아지면 동그라미, 다른 한 가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씁니다. 쭉 몇 줄 긋고요. 높아지는 동그라미. 자,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어 경제학자 필립스 그렇습니다. 필립스 동그라미. 자, 인물이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 하고요. 그 사람의, 그 인물의 주장과 이론들을 잘 정리해야 될 겁니다. 자,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 임금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필립스가 실업률과 명목 임금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쭉 몇 줄이요? 자, 분석한 결과 무엇을 발견했냐면 두 변수 간의 것입니다. 두 변수 알겠죠? 실업률하고 명목 임금 상승률 되겠죠. 이 관계는 상충 관계의 것입니다. 서로 맞지 않다 이 말이야. 서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상충 관계라는 것은 반비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맞지 않다. 상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몇 줄 하고요. 상충에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리고 명목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바탕한 것입니다. 여기다 조금 몇 줄 하고요. 그러면 명목 임금 상승률 대신에 물가 상승률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필립스가 실업률하고 명목 임금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이 명목 임금 상승률 대신에 물가 상승률을 대체시키게 되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낸 필립스 곡선을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 쭉 몇 줄입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밑줄 하고요. 필립스 곡선 네모입니다. 자, 1문단의 핵심어는 필립스인데요. 그 다음에 더불어 필립스 곡선이 나왔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곡선은 그렇습니다. 필립스 곡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동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씁니다. 이 곡선은 동그라미 하고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동시 달성이 어렵다. 여기다 밑줄. 물가 안정은 물가 상승률과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은 실업률하고 관계가 있죠. 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동시에 달성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상충되고 반비례의 형태로 반비례라 볼 수 있기에 동시에 달성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문단의 소주제는 자, 필립스 곡선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필립스 곡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케인스 학파는 완전 고용 후 대가로 약간의 물가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는 총 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하게 됐다고 씁니다. 자, 이러한 점에 기초했다는 이야기는 케인스 학파는 필립스 곡선의 기초요. 바탕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케인스 학파는 밑줄 그었는데 케인스 학파는 동그라미 하고요. 자,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려면 약간의 물가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다시금 밑줄입니다. 완전 고용 후 대가로 약간의 물가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는 여기다 밑줄하고요. 총 수요 관리 정책 여기다 네모 유효성을 주장했다고 씁니다. 이때 총 수요 관리 정책이란 것입니다. 총 수요 관리 정책이 반복이 되네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총수요 관리 정책이란 네모하고요. 정부 지출을 조절하거나 세율을 조절하는 경기 조절 방식을 의미한다. 여기다 몇 줄이요. 자, 정부 지출을 조절하거나 그렇습니다. 세율을 조절하는 경기 조절 방식을 이야기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잠깐 보게 되면 긴축 정책을 펼치거나 확장 정책을 갖다 펼치게 되죠.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 재정 지출이 축소가 될 것이고 세율 인상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되면 재정 지출이 확장이 되면서 세율이 인하되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업 구제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들이 총수요 관리 정책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인스 학파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그렇습니다.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 생산이 증가하고 없습니다. 아하, 케인스 학파는 동그라미 하고요. 총 수요를 증가시키면 1. 증가시키게 되면 자, 수요가 증가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생산이 증가돼야 되겠죠? 생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2. 생산이 증가되게 되면 자, 고용이 될 겁니다. 노동자와 실업자의 수입과 구매 의욕이 증가하겠습니다. 자,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구매가 증가되겠죠. 여기다 쭉 밑줄 긋고 3. 노동자와 실업자의 수입과 구매 의욕이 증가 3.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노동자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고용이 됐어요. 자, 고용이 됐는데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구매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수요가 많다 보니 물가 상승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없습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 4번. 대신 경기는 부양되겠죠. 경기가 부양 여기다 밑줄 긋고 5번.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률의 감소가 대응되는 필립스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듯이 Y축에 물가 상승률을 놔두고 X축에 실업률을 놔뒀습니다. 그렇죠? 케인스 학파는 경기가 부양되면 그렇습니다. 경기가 부양되면 필립스 곡선상에 있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균형점이 그림의 E0에서 E1으로 이동한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E0에서 E1으로 갔습니다. E1으로 갔습니다. 자, 경기가 부양되면 필립스 곡선상에 있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자, E0에서는 P0점이었는데 E1으로 가게 되면 P1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P1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 P1점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실업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U0에서 U1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신 물가 상승률은 P0에서 P1만큼 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하향의 곡선을 보이고 있죠. 자, 이 문단의 소주제. 지금 케인스 학파가 총수요 관리 정책이 유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필립스 곡선을 가지고 경기가 부양되었을 때는 이 곡선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주제 잡아보겠습니다. 케인스 학파의 총 수요 관리 정책과 필립스 곡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3문단 들어갑니다. 자, 3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케인스 학파가 전제하는 우하향의 필립스 곡선은 1960년대까지는 그렇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실 경제 현상을 잘 설명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쭉 밑줄. 자, 그러나 그렇습니다. 세모죠. 1970년대 들어와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자, 1970년대에 들어와 밑줄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 여기까지 밑줄. 역의 관계가 동그라미 흔들리기 시작. 역의 관계로 1960년대까지는 받아들여 왔습니다. 근데 1970년대 들어와서는 이 역의 관계가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이 흔들린 거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 시에는 물가가 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그렇습니다. 고실업, 고물가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실업과 고물가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여기다 밑줄. 자, 실업자가 많네요. 자, 실업자가 많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될 겁니다. 한데요, 그 이전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를테면 떨어졌습니다. 한데 고실업과 고물가, 경기가 침체됐는데 물가까지 이를테면 물가까지 높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 여기다가 쭉 밑줄하고요.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여기다 몇 주라고요? 스태그네이션, 네모. 1970년대 이후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필립스 곡선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1970년대 이후 여기다 몇 줄 하고요. 필립스 곡선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3문단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자, 3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고시력과 고물가가 공존, 동시에 발생하여서 이전에 이론을 전개해 나갔던 필립스 곡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문단 소주제는 1970년대 이후 안정성과 타당성을 의심받게 된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프리드만, 펠퍼스 등의 통화주의자들은 우하향의 필립스 곡선은 일시적일 뿐이며 케인스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라는 인플레이션 가속론을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 긋고요. 프리드만, 펠퍼스 한꺼번에 동그라미. 이 사람들 통화주의자들이죠. 통화주의자 동그라미하고 프리드만, 펠퍼스 동그라미 한 부분을 통화주의자에다가 화살표. 자, 이 통화주의자는 뭐냐면 정부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중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우하향의 필립스 곡선은 일시적일 뿐이며 그렇습니다. 일시적 동그라미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차이점을 보였네요. 그 다음에 케인스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라는 인플레이션 가속론 여기다 동그라미. 인플레이션만 가속 상승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만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면서 그렇습니다. 총수요를 증대시키게 되면 경제 주체의 기대에 의해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하며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통화주의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필립스 곡선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몇 줄입니다. 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거기다 몇 줄. 그 다음에 저 뒤에 단기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보았다. 여기다 몇 줄. 필립스 곡선 동그라미, 일시적 동그라미.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여 소비를 줄이거나 그렇습니다. 투자를 줄이는 등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에 적응하게 되므로 실업률은 총수요 관리 정책 시행 이전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자, 거기 장기적으로 여기서부터 회귀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쭉 밑줄 긋고요. 왼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주의자의 주장이라고 적어놓읍시다. 자, 밑줄 그은 부분을 다시금 볼 겁니다. 장기적으로 동그라미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여 걷습니다. 물가 상승이 오리라 예상하여 이 뜻입니다. 여기서 굶고요. 그러면서 소비를 줄이거나 걷습니다. 투자를 줄이는 등 걷습니다. 자, 소비를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투자를 줄이는 등 물가 상승에 적응하게 됨으로 걷습니다. 물가 상승에 적응 동그라미. 자, 결국 실업률은 총수요 관리 정책 시행 이전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회귀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즉 그림에서 그렇습니다. 그림. 단기 필립스 곡선에 의해서 E0에서 E1으로 이동했던 균형점이 경제 주체의 물가 상승 인식으로 인해 필립스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P1 물가 상승률은 P1 실업률은 U0인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렇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반복해 시행할 경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장기 필립스 곡선은 그렇습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동그라미 하고요. 실업률이 U0로 고정된 수직선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통화주의자들은 케인스 학파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통화주의자들은 장기 필립스 곡선이 실업률이 U0가 되어서 그 다음에 수직선 형태를 갖다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총수요 관리 정책은 실업률과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가 상승만 가속화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만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사문단의 소주제 잡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문단에서 핵심의 부분은 통화주의자들이 될 겁니다. 통화주의자들은 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 형태를 갖다 이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한 수직선 형태의 장기 필립스 곡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쭉 며칠이요. 통화주의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용하지 말 것 동그라미. 즉 이들은
경기 침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총 수요 관리 정책이 아니라 총 공급 관리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자, 다시금 이들은 그렇습니다. 통화주의자들이죠. 이들은 동그라미요. 자, 침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밑줄 긋고 끊고 필립스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끊고 왼쪽 동그라미 이를 위해서는 총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 여기까지 밑줄. 총 공급 동그라미죠. 자, 그러면 총 공급 관리 정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 구조 조정이나 같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그 다음에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장기 총 공급을 증가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자, 결국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가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장기 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뭐가 되는가요? 총 공급 관리 정책이 되겠죠. 이것을 권고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 부분을 방금 했던 부분을 주제라든가 제재라든가 전개 방식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 체크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여기 이 글의 전체 주제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케인스 학파와 그 다음에 통화주의자들이 서로 반대되는 이론을 갖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필립스 곡선에 대한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주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체적인 제재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은 중심하되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렇습니다. 전개 방식은 대비가 되겠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상이한 견해를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를 발판으로 자, 필립스 곡선, 케인스 학파에서 주장하는 필립스 곡선, 그 다음에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필립스 곡선에 대한 장기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중 궁금한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내일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수고하신 만큼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대가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